고혈압 아직 젊다고 방심하고 계신가요? 한순간 방치했다가 온 가족이 무너지는 뇌졸중,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잰 혈압이 내 진짜 혈압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의사도 헷갈리는 혈압 측정의 진실. 이 방법만 알면 집에서도 병원보다 더 정확하게 혈압을 잴 수 있습니다. 소금은 정말 고혈압의 주범일까요? 그리고 아스피린은 꼭 먹어야 할까요? 하루에 커피 한 잔은 괜찮을까요?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소금, 아스피린, 커피.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당신의 혈압을 확실히 지킬 수 있습니다. 혈압 이야기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괜찮다. 나는 젊은 편이다. 병원에서 재봤는데 정상이라고 했다. 그런데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 혈압, 정말 내 몸의 진짜 혈압이었을까요? 고혈압은 조용합니다. 아프다고 신호를 주지 않습니다. 멀쩡하게 일상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 심장마비, 이렇게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순간으로 이어집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대부분 아무 일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병원에서 혈압을 재고 정상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마음이 놓였던 적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신경과 이승훈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가장 놀랐던 한 가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잰 혈압이 환자의 진짜 혈압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의사 앞에 앉는 순간 긴장합니다. 괜히 몸이 굳습니다. 그 순간 혈압은 10에서 20까지도 쉽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병원에서는 고혈압, 집에서는 정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약을 먹고 나서야 문제는 이 혼란이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씩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 혈관은 조용히 상처를 입고 뇌와 심장은 아무 말 없이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루고 싶은 핵심은 겁을 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약을 무조건 먹으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전문의가 왜 혈압을 가장 까다로운 질환이라고 말하는지, 왜 집에서 재는 혈압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지, 그 복잡한 이야기를 슬기로운 노후생활 채널답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집에서도 병원보다 더 정확하게 내 혈압을 확인하는 방법, 지금까지 거의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기준, 그리고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것들, 소금, 아스피린, 커피, 이 세 가지가 누군가에게는 약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독이 되는 이유. 그래서 오늘은 서울대 병원 신경과 강의를 바탕으로 의학적인 핵심은 지키되 불필요한 전문 용어는 덜어내고 실제로 내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혈압을 언제 어떻게 재야 하는지, 무엇은 조심해야 하고 무엇은 괜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이 채널 슬기로운 노후 생활은 노후를 앞두신 분들, 그리고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의학 정보를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는 공간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이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혈압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혈압은 병원에 가서 재는 것, 의사가 정상이라고 하면 괜찮은 것. 그런데 이 생각이 고혈압을 가장 늦게 발견하게 만드는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병원에서 혈압을 재는 순간 우리 몸은 이미 평소 상태가 아닙니다. 의사 앞에 앉아 있다는 긴장, 괜히 잘 보여야 할 것 같은 마음, 혹시 나쁜 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 이런 심리적인 압박만으로도 혈압은 쉽게 10에서 20까지 올라갑니다. 이걸 의학에서는 흔히 백의 효과라고 부릅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이승훈 교수님은 이 지점을 아주 분명하게 짚어줍니다. 병원에서 재는 혈압은 환자의 진짜 혈압이 아니라 참고용 수치일 뿐이라는 겁니다. 의사 입장에서도 진료실 혈압 하나만 보고 고혈압을 확정 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병원에서 잰 혈압이 내 몸의 진짜 혈압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병원에서는 고혈압 진단을 받고 집에 오면 정상 수치가 나오고 어떤 분은 집에서는 멀쩡한데 병원만 가면 혈압이 높게 나옵니다. 이 혼란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두 가지 극단으로 나뉩니다. 괜히 불안해서 아직 필요하지 않은 약을 시작하거나 아직 괜찮다는 말에 안심하고 아예 관리를 놓아버리거나, 하지만 고혈압은 병원에서 진단받는 병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관리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이승훈 교수님이 강조하는 핵심도 바로 이것입니다. 고혈압의 기준은 아프거나 불편할 때의 혈압이 아니라 아무 증상도 없고 몸이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의 혈압, 머리가 아프다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그때 재는 혈압은 진짜 혈압이 아닙니다. 그건 몸이 이미 비상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태의 혈압이지 평소 내 혈관이 유지하고 있는 기본 혈압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혈압은 안정된 상태에서 재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혈압은 하루 종일 똑같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활동을 시작할 때 가장 높고 오후로 갈수록 서서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후에만 혈압을 재는 분들은 본인의 고혈압을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침이라고 해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재는 것도 아닙니다. 움직이고 씻고 말하고 활동을 시작한 상태에서 재면 그 역시 실제보다 높게 나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중 몸이 완전히 깨어 있지만 아직 바쁘게 움직이기 전 조용히 앉아서 10분 정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몸이 편안해졌을 때입니다. 이 상태에서 혈압계를 팔뚝에 차고 측정을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번 재고 그 수치를 바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첫 번째 수치는 대부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아주 단순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측정은 버리고 두 번째 측정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이걸 매일 반복하면 누구보다 본인 혈압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손목 혈압계가 아니라 팔뚝 혈압계가 기준입니다. 지금은 전자식 혈압계도 정확도가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비싼 제품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인증된 팔뚝 혈압계라면 생활 속 혈압 관리에는 충분합니다. 혈압 관리는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혈압을 제대로 재기 시작하면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것들, 소금, 아스피린, 커피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아스피린과 혈압의 관계에 대해서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약으로 미리 막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름이 바로 아스피린입니다. 아스피린은 너무 익숙한 약입니다. 약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오래된 약이고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신경과 이승훈 교수님은 아스피린을 아주 단호하게 규정합니다. 아스피린은 보약이 아니라 평생 먹을지 말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약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스피린을 피를 묽게 하는 약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스피린의 본질은 혈소판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약입니다. 우리 혈액 안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혈소판은 혈관이 터졌을 때 몸을 던져 출혈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동맥경화가 있는 혈관에서 혈관벽이 살짝 손상되었을 때입니다. 혈소판은 이 상황을 출혈로 착각하고 과도하게 달라붙어 혈전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 혈전이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 심장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입니다. 이런 구조를 가진 분들에게는 아스피린이 생명을 보호하는 약이 됩니다. 혈소판이 과하게 달라붙는 걸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동맥경화가 뚜렷하지 않고 혈전 경향이 없는 사람이 습관처럼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혈소판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위 점막이 자극을 받거나 작은 출혈이 생기면 이 출혈이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출혈, 코피, 멍이 심하면 대량 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아스피린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약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위험을 키우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내가 불안하다고, 주변에서 먹는다고, 광고에서 좋다고, 그런 이유로 선택할 약이 아닙니다. 먹어야 한다면 평생 먹을 각오로 전문의 판단 하에 시작해야 하고, 먹을 필요가 없다면 깔끔하게 드시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약 말고 운동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나요? 여기서 또 하나의 큰 오해가 등장합니다. 중년 이후의 운동입니다. 운동은 무조건 좋다. 많이 할수록 좋다. 땀이 날수록 좋다. 이 생각이 중년 이후에는 오히려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은 근육으로 몰립니다. 이건 정상적인 생리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미 심장이나 뇌혈관에 동맥경화가 있는 분들은 이 혈류 재분배를 버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과한 운동을 하면 심장과 뇌로 가야 할 혈액이 부족해지면서 급성 심근경색, 급성 뇌경색, 심하면 급사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운동을 거의 하지 않다가 중년 이후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승훈 교수님이 강조하는 운동의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 당장 많이 하는 운동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운동, 숨이 너무 차지 않고 다음날 일상생활이 가능한 운동,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 이게 진짜 좋은 운동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운동으로 체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혈관을 지키는 게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커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루 한 잔은 과연 괜찮은 걸까요? 혈압에 정말 영향을 줄까요? 마지막으로 커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가장 편하게 묻지만 속으로는 가장 걱정하는 이야기, 커피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루 한 잔 정도는 괜찮을까요?
이 질문은 의사들에게도 참 애매한 질문입니다. 그 이유부터 먼저 짚어야 합니다. 커피는 임상시험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대상입니다. 약처럼 같은 조건의 사람을 나누어 누군가는 가짜 커피, 누군가는 진짜 커피를 몇 년씩 마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커피 연구는 설문조사에 기반합니다. 하루에 몇 잔 드시나요? 언제 마시나요? 이런 방식의 연구는 변수를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생활 습관, 식사, 운동, 스트레스, 이 모든 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는 좋다, 커피는 나쁘다. 결론이 늘 엇갈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카페인은 명백히 약입니다. 우리 몸에 원래 존재하지 않는 물질이고 각성작용, 이뇨작용, 심박수 증가, 이런 반응을 일으킵니다. 다만 문제는 용량입니다. 용량입니다. 약도 소량일 때는 도움이 되고 과하면 독이 됩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한 잔, 그것도 아침이나 낮에 마시는 한 잔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커피를 마신 뒤 심장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오르는 느낌이 들고 잠을 설친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미 과한 자극입니다. 커피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연구 결과가 아니라 내 몸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을 걱정하면서 정작 혈압약은 제대로 챙기지 않는 경우입니다. 커피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혈압 측정, 꾸준한 약 복용, 자극을 줄이는 생활 습관입니다. 커피는 혈압 관리의 중심이 아니라 부수적인 요소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혈압 관리는 겁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야 할 것만 찾는 것도 아닙니다. 첫째, 혈압은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정확하게 재야 합니다. 안정된 상태에서 아침에 팔뚝 혈압계로, 두 번째 수치를 기준으로, 둘째, 과도한 자극을 피해야 합니다. 짜게 먹는 습관, 지속적인 자극, 무리한 운동, 이런 것들이 혈관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셋째, 모든 기준은 내 몸에 맞춰야 합니다. 소금도, 아스피린도, 커피도 무조건 피할 대상도 아니고 무조건 괜찮은 대상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약이 되고 누구에게는 독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남들이 뭐라고 하느냐가 아니라 내 혈압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이 기준을 가지는 순간 혈압 관리는 갑자기 복잡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앞으로의 생활 속 선택에서 조금 더 차분한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혈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끝까지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이제 혈압이 왜 이렇게 헷갈렸는지, 왜 사람마다 말이 달랐는지 조금은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혈압은 하나의 숫자로 단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한 번 잰 수치로 괜찮다, 안 괜찮다를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무언가를 무조건 먹지 말라, 무조건 피하라, 겁을 주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서울대 신경과 강의를 바탕으로 왜 그렇게 되는지,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맥락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시니어가 되면 정보는 많아지는데 기준은 더 헷갈립니다. 누군가는 소금을 끊으라 하고, 누군가는 괜찮다 하고, 누군가는 아스피린을 먹어야 산다 하고,
누군가는 절대 먹지 말라 합니다. 그래서 이 채널 슬기로운 노후 생활은 정답을 강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내 몸을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지,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도 결국 이것이었습니다. 혈압은 병원보다 집에서, 두려움보다 기준으로, 남의 말보다 내 몸의 반응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 이 기준만 잡히면 혈압은 생각보다 관리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노후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준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들이 몇 년 뒤에 몸 상태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한 발 앞서 계신 겁니다. 슬기로운 노후 생활은 앞으로도 복잡한 의학 이야기, 어렵게 느껴지는 건강 정보들을 시니어 눈높이에서 생활 기준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 선택이 채널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선택이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차분하고 솔직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노후 생활이었습니다.